안녕하세요. 삶을 창조하는 연극술사입니다. 예, 오늘은 글쎄 사사로운 책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은 제가 간직하고 있는 책인데 무려 제가 93년도에 이 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20대 초반에 이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이호덕 선생님 책입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2003년경에 사망하셨죠. 예, 귀천하셨습니다. 정말 아이들 글쓰기를 어찌 보면 글짓기라고 했던 용어에서 글쓰기라는 용어로도 이렇게 바뀜이 일어나는 어떤 큰 계기점을 주셨고 아이들에게 글을 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글을 쓰게끔 지도하는 어른들이 어떤 태도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도 아이들과 그렇게 글 작업을 하셨던 것도 또 내놓으셨고 또 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어떤 구체적인 팁까지도 저희한테 주셨고 또 아울러 그런 교육관, 철학관을 또 밑바탕에 아주 그 듬직하게 이렇게 갖고 계셔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가볍지가 결코 않았었죠. 지금은 아마 아이들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어떨까요?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 이호덕 선생님의 어떤 글쓰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책을 읽는다거나 글쓰기를 할 때 다 바탕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호덕 선생님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되고 또 저희 지난번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으로도 언급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또 저희가 그 학부모 교육할 때 오셨던 그 최간희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또 언급을 하셨던 다 분이라, 이 책을 제가 지금 한번 소개하는 거는, 어떤 책 소개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아스트리트 린드그렌, 소개하는 것처럼 어떤 제가 닮고 싶은 어른? 네, 그런 어떤 늙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노년의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소개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요 글쓰기 어떤 방법론인 어떤 책이지만 다음번엔 제가 이호덕 선생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또 한번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제가 여기다가 책을 살 때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책이 굉장히 낡았다라는 느낌 있으시죠? 네, 이 책은 제가 이렇게 두고두고 이렇게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책만큼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93년도에 요 책이 초판 발행된 것도 93년도인데 제가 구입한 것도 93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써놓은 거를 보니까 제가 93년도에 아마 제가 연극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애들 학원에서 요런 이제 그땐 글짓기라고 했습니다. 웅변 N 글짓기 이런 학원이 있었던 걸로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웅변 글짓기 학원에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그거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 기특해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 책을 아마 제가 이론서적으로 삼고 아이들한테 좀 그 글짓기를 그때는 이제 글짓기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구입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때 이제 그 학원은 학원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학교에서 어떤 그 의식 있는 선생님들, 그 당시 이제 전교조에 계신 선생님들 진짜 힘드셨겠다. 어떤 참교육, 참된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 하면서 제가 그 학원 일개 초짜 강사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학원을 이제 박차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과외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일일이 무슨 그 전봇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프린트물 붙여가지고 그때는 제가 그래서 용어도 바꿨죠. 그래서 글쓰기 아이들에게 글쓰기 교육 과외하실 분 이렇게 그룹 과외 제가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괜찮았습니다. 계속 그룹 과외를 했었어요.
그 전단을 보고 전봇대에 붙여진 전단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굴레방딸이 부가연동 지금 친정집이거든요.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이 선생님의 어떤 교육 방침 그 목적 그런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여기 또 자세하게 글쓰기 지도 방법도 나와요. 요 책도 있고 제가 또 한 권 가지고 있는 책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교환을 만든 셈이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만났던 기억이 지금 또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애들을 만났던 기억이 20대 초반에 또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이호덕 선생님의 어떤 일대기 그렇게 살아오신 삶, 아스트리트 린드그렌도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이 그 어른의 마음에서 그 막 순수하게 느껴질 때 저는 이제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이호덕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어떤 입에 발린 말이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시라는 생각이 글을 읽어보면 또 그분의 행적을 보면 삶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아스트리트 린드그렌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순수하고 그 안에 그 정말 사랑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그 진심 어린 그 정말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저도 그런 어른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호덕 선생님이 얘기하신 책머리에 이제 아이들 교육 글쓰기라는 교육이 그러니까 여기서 글쓰기와 글짓기의 차이점은 선생님이 그러시죠. 글짓기라는 건 말 그대로 지어내는 글이라는 거죠. 근데 글이라는 거는 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지어서 꾸며서 만들어내는 글은 가짜 글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가 쓰고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 쓰고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글이 되는 것들. 이제 그게 이제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이제 어떤 어른의 부분 지도 방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기본 전제에서 아이들의 글도 이렇게 좀 다듬어 주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형식을 갖추거나 글이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글쓰기를 가르쳐 줄 때는 그 아이들의 글이 조금 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역할로 이제 도와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글쓰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93년 5월에 이 책을 쓰시면서 하신 책머리에 쓰신 말씀입니다. 교육을 팔고 아이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저대로 이 길이 아이들을 살리는 단 하나의 길이라 믿고 걸어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글쓰기 교육의 본질이며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글로 써서 그 마음과 몸이 산과 들에 피어나는 꽃과 같이 눈부시게 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해 없는 강산에 피어나는 그 꽃들을 앞으로 영영 볼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통상적이고 좀 의례적인 말 같잖아요.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들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안에 진정성이 저는 왜 이렇게 느껴지죠? 희한해요. 똑같은 문장이라도 그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오신 분이 그런 표현을 통상적인 표현을 쓰시더라도 그 말 안에는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는데 아이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입으로 늘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말을 문법에 맞게 맞춰서 막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자기가 늘 하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그 황순원 선생님 그 단편을 작년에 제가 이렇게 낭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정말 황순원 선생님도 글을 참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쉽게 썼다라는 게 이게 가볍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로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썼던 그 언어라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서 뭔가 뽐을 내려고 하고 뭔가 있는 척을 하려고 하고 하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감동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생생한 묘사나 또 그 안에 있는 그 허를 찌르는 이제 어떤 그 삶의 통찰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느껴져서 이 말은 정말 좀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글이 하물며 입으로 늘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이들의 글은 더군다나 이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이 좀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여기서 그 문학에 대해 아이들의 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글쓰기 교육의 목적은 이래야 된다.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하는 목적은 아이들의 삶을 참되게 가꾸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다. 목적은 삶을 가꾸는 데 있고 글을 쓰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 네, 그러니까 글쓰기나 여타 어떻게 보면 공부들은 다 수단이죠. 목적은 그 각자의 아이들의 삶, 자기들의 삶을 가꾸는 데 있다는 거죠. 글쓰기가 삶을 가꾸는 수단이 되어야 참 글쓰기가 되고 살아있는 글이 쓰여진다. 삶을 떠난 글쓰기, 글을 위한 글쓰기 지도에서는 결코 살아있는 글이 씌워질 수 없으며 거짓글, 병든글, 죽은 글이 씌워진다. 삶의 등을 돌리도록 하는 글쓰기는 속임수의 교육이다. 그래서 이런 목표들 밑에 실제 지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어린이의 마음을 키워주고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일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아이들에게 흙의 사상, 흙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을 키워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또 그 다음에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깨끗한 우리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호동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아이들 이제 연극으로 만나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연극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극도 수단이죠. 네.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것을 하기 위한 저도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연극이라는 걸 수단으로 삼아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생한 자기의 말로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르기 위해서 이 책을 한번 또 꺼내봤습니다. 또 5월은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뭐 가정의 달이죠. 네, 특히나 어린이날을 먼저 필두로 해서 이렇게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해서 요 시점에 또 저도 아이들을 그 만나는 강사 입장에서 한번 이 책을 제가 책꽂이에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이호덕 선생님, 네, 이것도 보리출판사, 네 맞죠, 네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네, 연극술사였습니다.